자, 지금 저희가 배우는 이 내용은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거고요. 예,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거고, 이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벡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벡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벡터 프로그램은, 예, 벡터 프로그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과, 그 다음에 선과, 예, 핸들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벡터라고 하는 이 파일에서 점이라고 하는 개념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이 이렇게 직선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곡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점에서 점과 이루어지는 선이 직선이라고 하면 점과 선만으로 오브젝트가 구성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 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만큼 길이로 갈지를 정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점 안에 이렇게 해서 당길 수가 있는데, 예, 얘는 패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핸들이 이쪽 방향으로 가야겠죠. 얘는 곡선이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핸들이 이쪽 방향으로 이런 모양으로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이런 핸들이 추가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구성할 때에는 이렇게 점과 선 그리고 핸들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로 전체를 구성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벡터 그래픽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이 점을 앵커라고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점을 앵커라고 얘기할 거고요.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스트로크이라고도 얘기하고 패스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포토샵에서도 뭐 워크 패스나 쉐입 패스나 이렇게 패스라고 얘기하는데, 포토샵에서 얘기하는 이 패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벡터 오브젝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핸들이라고 하는 것을 조절해서 패스가 곡선으로 만들어지게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 선, 핸들, 그러니까 앵커, 스트로크, 그 다음에 핸들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해상도라고 하는 건데, 얘는 벡터는 해상도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인치당 픽셀 수로 의미를 합니다. 인치당 픽셀 수를 의미해요. 예, 그런데 얘는 벡터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부터 픽셀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픽셀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야. 따라서 해상도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 해상도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이 벡터 프로그램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뭐 어떤 문제 같은 거 보면 뭐 이미지를 크게 늘리거나 줄여도 해상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정답으로 유도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문제죠. 해상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파일에 무슨 해상도가 변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해상도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파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해상도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 정하냐? 얘를 레스터 종류의 이미지로 저장할 때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72로 나갈지 600으로 나갈지 300으로 나갈지, 이거는 벡터 이미지를 레스터 이미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JPG 같은 거죠. 예, 그런 걸로 만들 때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왜? 최초의 해상도는 없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하지만 이거에 좀 다른 의미로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모 하나를 그린다고 하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렇게 앵커를 찍어가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앵커를 통과하는 패스가 이렇게 곡선이 되려고 하면 여기 하나 추가 더 핸들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게 되겠죠. 예, 하지만 포토샵 같은 경우엔 이렇게 점을 찍어서 각각의 점의 색상으로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게 포토샵 방식이에요. 일러스트레이터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죠. 물론 포토샵에도 벡터 오브젝트 또는 벡터로 선택 영역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포토샵은 이렇게 점을 찍어서 점을 하나하나 찍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이 기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만든 이미지를 우리가 레스터 이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레스터와 벡터 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픽셀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해상도라고 하는 거를 따지는 가장 기준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가 720개의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720개의 점을 가지고 있으면 얘를 72 해상도라고 했을 때 얘는 해상도라고 하는 개념은 인치당 픽셀 수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해상도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찍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720 픽셀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의 크기는 10인치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를 720이라고 하는 이 점을 144 해상도로 찍었다라고 하면 얘는 이미지의 크기는 5인치 정도가 되겠죠. 반대로 288 거의 300 정도 되게 찍으면 이거의 또 반 정도가 되겠죠.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에 있는 얘를 A, B, C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 개념을 이렇게 봤을 때 A, B, C 중에서 이미지의 품질이 가장 좋은 건 뭐죠? A, B, C 중에서 이미지의 품질이 가장 좋은 거는 없죠. 똑같습니다. 대부분 이게 이 해상도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 전달돼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픽셀 수입니다. 픽셀 수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는 해상도는 낮지만 사진이 크죠. 얘는 해상도는 높지만 사진이 작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쇄할 때 해상도는 300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 많이 듣죠. 그럼 이 이미지는 720 픽셀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하나 같은 거죠. 얘를 만약에 인쇄를 하려고 하면 대략 2.5인치 정도로 인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삼기 위해서 이 해상도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고 이미지의 단순 품질만 따진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픽셀의 개수입니다. 아시겠어요? 카메라들 선전에 우리 카메라는 해상도가 이렇습니다. 의미 있어요? 별 의미 없는 얘기란 얘기야. 아시겠어요? 어떤 거는 해상도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 카메라는 더 잘 찍혀. 사진이 더 잘 나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해상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화소의 개수입니다. 즉 픽셀의 개수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검색하죠. 이미지를 이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검색해서 만약에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자,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스카이 차가 나오네요. 하늘이 안 나오고. 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면 여기 뭐가 뜹니까? 밑에 500 곱하기 364 1550 곱하기 1000 여기 해상도가 뜨나요? 픽셀 개수가 뜨나요? 1550이 이게 뭐죠? 픽셀의 개수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미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미지 서치할 때 이미 픽셀의 개수 외에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픽셀의 개수가 있으면 인치당 픽셀의 개수를 놓는 만큼 해상도가 결정되는 거지, 해상도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지 품질에 있어서. 아시겠어요? 절대적인 기준은 픽셀의 개수다, 해상도다? 픽셀의
개수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 부분 먼저 이해를 하셔야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여기까지 해서 그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